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태조 주원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장은 원나라가 쇠망의 길로 접어들고 있던 1328년 호주 종리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8번째 아들이라 중팔이라 불렸는데 16살의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은 중팔은 불교에 귀의하여 탁발승 노릇을 하며 회서와 예남 지방을 돌아다니며 세상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시기 원나라는 황제가 향락에 빠지고 정치가 부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염병까지 발생하여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었고, 따라서 반란을 꿈꾸는 영웅호걸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는데 그들은 주로 종교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꿈을 이루려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신앙은 희망이자 안식처가 되기 때문이었죠. 특히 북송 시기에 성행했던 백령교가 미륵불이 나타나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는 교리로 대중을 사로잡았고, 중팔도 이런 소문을 듣고 크게 동요하였습니다. 1351년 백령교의 유복통이 송조 계승의 명분으로 한산동을 옹립하여 영주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머리에 붉은 두건을 둘러서 홍건적이라 불렸죠. 이후 반란은 여러 지역에서 우후죽순처럼 발생하였는데 곽자흥은 중팔의 고향인 호주에서 반란을 일으킨 호걸이었습니다. 몸만 탁발승이었을 뿐 마음은 현실 세계에 있던 중팔은 자연스럽게 곽자흥 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는 최대한 자신을 낮추며 곽자흥을 보좌하여 그의 사위가 되며 세력을 키우게 됩니다. 이때부터 중팔은 주원장으로 이름을 고치게 되죠. 한편 주원장에게 위협이 되는 세력은 소주의 장사성과 호광 강서의 진우량이었습니다. 장사성은 염장에서 배로 소금을 운반하는 일을 하다가 1353년 강절 행성 일대에서 기병한 인물이고, 진우량은 안경, 용흥, 서주 등을 점령하여 세력을 키운 인물인데 1360년에 주원장의 영역인 태평을 점령한 실질적으로 가장 큰 위협 세력이었죠. 먼저 혈전을 치룬 것은 주원장과 진우량이었습니다. 양 진영은 용만, 강주성 등지에서 승패를 주고받았는데 1363년 여름 진우량이 60만 대군으로 주원장의 당질 주문정이 지키고 있는 홍도를 공격하였습니다. 주문정은 성문을 굳게 닫고 3개월 동안 버티면서 구원병이 오기를 기다렸고, 주원장은 홍도로 진군하였죠. 진우량은 주원장이 오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포위망을 풀고 파양호로 이동하였습니다. 파양호는 바다처럼 넓은 호수인데 수군 전력이 크게 앞서 있던 진우량이 취할 수 있던 바람직한 전략이었죠. 이것이 바로 파양호 전투로 3일 동안 지속된 이 전투에서 주원장의 수군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량의 거함들이 쇠사슬로 묶여 있어 기동성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화공을 펼쳤고, 결국 작전이 성공하여 진우량이 패배하였죠. 이제 중원 동남지방의 실질적 지배자는 주원장이 되었고, 1366년 5월 주원장은 장사성을 토벌하기 위하여 평강성으로 진격하였습니다. 주원장은 평강성 둘레에 3층으로 목탑을 쌓고 그곳에서 국로와 화승총으로 성을 공격하여 1367년 9월 마침내 평강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이후 주원장은 1367년 절강성 연해의 방국진, 강성행성의 진우정 등을 제압하였죠. 이렇게 남부지방을 평정한 주원장은 1368년 마침내 명나라를 건국하였고, 이제 북방으로 진출하여 원나라 세력을 정벌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한편 원나라의 순제는 1368년 7월 회왕 천모가부라에게 정사를 맡기고 자신은 비빈과 태자를 데리고 상도로 몽진하였습니다. 명나라 군사들은 한 달 뒤 대도에 도착하였고, 몽골족이 약 100여 년 동안 다스린 원나라는 이렇게 중원에서의 종말을 고하였으며 중원은 다시 한족의 차지가 되었죠. 이후 1371년 사천지방의 하나라, 1381년에 운남, 1387년에 요동을 정벌하며 25살의 나이에 곽자흥의 수하로 들어간 지 35년 만인 1387년에 드디어 중국을 통일하였습니다. 명태조에게는 부인 마황우와 비빈 21명이 있었는데 그중 고려에서 온 공비와 한비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현대에는 여러 학자들이 제3대 황제 영락제가
바로 공비의 소생이라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영락제를 이야기할 때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라에는 황자 26명과 황녀 16명이 있었고 마황우와의 사이에 낳은 의문태자 주표가 적장자인데 그는 1392년 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따라서 주표의 아들 주윤문이 태손이 되어 1398년 명태조가 사망하자 즉위하게 됩니다. 아울러 주원장은 자신의 아들들을 번왕에 책봉하고 병권을 주어 주씨 천하를 이루고 아무도 역성혁명을 꿈꾸지 못하게 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그 번왕의 두 가지 성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변경을 다스리는 번왕으로 북경의 연왕, 서한의 진왕, 태원의 진왕, 대동의 대왕 등이 있으며 그들은 주로 북방으로 쫓겨간 몽골을 방어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지를 다스리는 번왕으로 개봉의 주왕, 무창의 초왕, 장사의 담왕, 청주의 제왕 등이 있고 이들은 백성의 밀란을 진압하는 임무를 맡았지요. 그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락제가 바로 북경의 연왕입니다. 명태조는 아무런 배경 없이 오로지 자신의 능력으로 미천한 신분을 극복하고 황제에 오른 인물입니다. 몸에 밴 습관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는 황제가 된 이후에도 근검절약하고 음주 가물을 멀리했는데 반면에 관리가 법을 어기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인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당시 사형은 참수형과 가족을 몰살한 것 이외에 내장을 뽑거나 피부를 벗기고 무릎을 파거나 돌로 눌러 죽이는 등 잔혹하기 그지없었지요. 1380년 태조는 중서성 승상으로 승진한 호유용의 비대해진 세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대신 등을 닥치는 대로 살해하였는데 이것을 호유용안이라고 하며 이때 태조는 중서성과 승상의 직책을 폐쇄해버리고 자신이 직접 정무를 관장하였습니다. 이후 1390년에는 10년 전 호유용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또다시 3만여 명을 살해하였는데 이때 최고의 공신이라 칭찬받던 이선장과 그의 일가족 70여 명도 모조리 살해당하였습니다. 1393년에는 몽골을 여러 차례 정벌하여 전공을 세운 용감하고 유능했던 장수 남옥을 오반죄로 처형하였고 그와 절친했던 장수들 역시 모두 역적으로 몰아 멸족당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약 15,000여 명을 죽였는데 이때 명나라의 용감하고 유능한 장수들은 대부분 살해당했다고 볼 수 있죠. 이것을 남오간이라 합니다. 중국 역사에서는 이 호유용안과 남오간을 합쳐서 호남지옥이라 부르죠. 문제는 황제의 이런 잔인한 행동을 감히 그 누구도 지적할 수가 없었다는 것인데 그나마 간접적으로라도 살인을 하지 말아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태자 주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주원장은 대신들이 언제라도 황실을 능멸하고 주씨의 종묘사직을 짓밟을 적이 될 수 있으므로 태자를 위해서 그 수많은 공신들을 죽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반면 태조는 향촌 세계에 대해서는 기존 질서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예로 1381년부터 전국적으로 시작한 이갑제는 이장과 갑수 등을 통하여 조세징수와 치안 유지를 원활하게 이루게 하였죠. 물론 이 이갑제는 사회가 변화되는 명중기에 들어 향약과 보갑제로 변경되게 됩니다. 주원장이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그는 용감하고 지략이 뛰어났으며 나설 때와 물러설 때를 잘 구분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재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수완을 발휘하고 사대부를 존중하여 그들의 조언과 협력을 이끌어내었으며 비록 적장이라 하더라도 충직하고 용맹하면 포용하는 도량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황제가 된 이후에는 주씨의 종묘사직을 보존하기 위하여 엄청난 살인을 저지름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의 원한을 산 황제이기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